안녕하세요. 원천중학교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또 DJ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게스트 인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또 DJ의 동생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의논하고 해결해주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 DJ입니다. 호 DJ님이랑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먼저 9위는요. 용돈 부족입니다. 친구들과 놀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용돈이 부족해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충분한 용돈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물지영 팬클럽장 닉네임. 여기서 이 물지영은 그 유튜버의 괴물질을 말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 유튜브를 안 봐서. 이분 이외에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해주신 해결 방안인데요. 일단 가계부나 용돈기 입장을 작성을 하면서 돈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돈을 쓰고 나서 나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사용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돈을 낭비했구나.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반복을 하면 같은 돈도 크게 굴려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빠삐용님께서 오히려 용돈을 올려달라고 솔직하고 논리적이게 부모님께 부탁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용돈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뭐 아껴 쓴다고 해도 용돈 자체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뭐 솔직하고 논리적이게 내가 정리를 해서 나의 생각을 왜 내가 용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잘 논리적으로 감정 상하지 않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이런 훈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오, 이것도 괜찮네요. 닉네임 이름님. 집에서 알바를 하면 됩니다.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거나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집안 심부름을 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얻는 것, 더 얻는 것. 닉네임 이온772님. 오, 굉장히 길게 써주셨네요. 네. 친구들과 노는데 돈이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좀 바꿔봐라. 꼭 굳이 친구들이랑 돈을 써서만이 재밌게 노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돈은 이거 명언 나왔습니다. 지금만을 위한 돈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이거 학생이 댓글 남기신 건가요? 네네네. 와, 이런 정말 주옥 같은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김민서님이야. 아껴 써야지. 땅을 파봐라. 10원이라도 나오는지. 아주 이분은 돌직구를 날려주셨네요. 부모님이 댓글 남기신 거예요. 동동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간절히 부탁을 해보는데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무엇을 사게 될 상황이 온다면 3단계로 여러분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 1단계, 이 물건은 내가 받는 용돈에 비해 너무 비싸지 않은가. 2단계,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뭐 진짜 마음이 허해서 소비를 하는 것인지 습관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인지. 세 번째, 이 물건을 지금 말고 나중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소비인가. 그렇죠. 저도 제 방에 지금 굴러다니는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버리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엄청 후회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때, 그 다음에 용돈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나의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결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8위입니다. 8위, 가족 관계, 가정 환경. 엄마 아빠는 공부 얘기나 잔소리만 하시고 저의 사소한 일상과 제 생각은 들으려 하지 않으세요. 닉네임 와인님. 부모님도 와 이거 내가 엄마 아빠가 들으면 좀 감동적일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처음 해보는 거라 질문자님이 더 잘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어 잔소리로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질문자님이 나중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좀 강요하는 방식으로 돼서 당연히 질문자님께서는 서럽고 화가 나는 것이죠. 라고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첫 번째로 내 일상과 생각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두 번째, 나도 부모님의 입장을 한 번쯤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배려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부모님 이해하는 입장을 가져야 부모님이 설득이 될 것 같다. 닉네임 민님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 말로 하는 거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편지를 써서 생각을 말해본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에잇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 아빠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도 좋고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냥 단지 오늘 있었던 일과 저의 의견, 생각을 말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어때요? 그렇죠. 그냥 투정만 부리는 것보다 한번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게 네. 더 이 심금을 울릴 수 있지 않나. 네. 언더그라운드 킹 저스티스. 뭔가 닉네임부터가 지금 심상치 않아. 좀 반항. 반항하세요. 반항하세요. 이 방법은 어때요? 반항하세요? 저도 부모님께 반항을 많이 해봤지만 네. 저만 손해를 봅니다. 전혀.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게 달라졌나요? 그렇죠. 네.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거 이것도 근데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좋은 관계가 회복이 돼서 서로 윈윈하는 게 좋잖아요.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만약에 반항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들어준다면 그거는 뭐 부모님이 그냥 양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한쪽은 이제 그렇죠. 참는 거라고 할 수 그쵸. 있겠죠. 닉네임 치킨님,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좋으시다. 아이고 유유, 친구님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한때 잔소리만 하신 적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의 사생활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는 먼저 대화를 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라고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생활. 다음 질문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7위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건전한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아예 안 받으면 오히려 나한테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한테 적절한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나에게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성장해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이 푸는 건전한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도마뱀 장인님께서 나는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타악기를 연주하면 스트레스가 아주 쫙쫙 풀리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타악기 치면서 저도 헬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막 무거운 거 들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운동 끝나면은 막 샤워하고 나면은 기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말 상당히 좋아합니다. 운동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네. 산책도 좋고 운동 예를 들면 자전거, 축구, 태권도, 복싱, 스트레칭, 농구, 야구, 피구. 이것도 있네요. 뽁뽁이를 터트리래요. 뽁뽁이. 네. 난 플라잉 요가도 있어요. 그 스릴을 좀 즐기면서 땀을 흘리는. 이거 괜찮다. 필라테스도 있었고요. 다양한 운동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네요.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을 푸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만들어서 하는 거. 보석 자수나 비누 만들기, 영화 관람, 독서 이런 것들 이야기 해주셨고 그래서 뉴뉴님, 화여월님께서 덕질하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덕질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요? 저는 아이즈원 덕질하고 있습니다. 아이즈원. 저는 사실 덕질하는 게 없어요. 저는 원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덕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입니다. 빠밤. 생활 습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피로가 쌓여서 늘 피곤하고 무기력해요. 하루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요. 제일 많았던 거는요. 하루를 좀 계획적으로 살기 위해서 생활 시간표나 하루 계획표를 짜는 거를 추천을 많이들 하셨네요. 근데 그냥 작은 거부터 짜서 내가 성취감도 느껴가면서 나도 계획적으로 좀 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추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은 거부터 계획을 세우고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유리님께서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댓글이 제일 많네요. 네. 여러분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밤늦게 괴물지 방송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개물지가 그렇게 재밌나요? 괴물지 명대사가 또 있거든요. 네. 믿고 있었다고. 여러분 일찍 자는 것을 믿고 있었다고. 이런 좋은 댓글들도 있었어요. 구름이님 이외에도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거 66일 동안
5분씩 잠을 일찍 자고 5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아, 그러니까 66일 정도 이거를 실천하면은 습관이 되나 보다. 66일의 법칙 뭐 이런 건가? 다음 고민은 저도 겪고 있는 호 DJ님도 겪고 계신가요? 그렇죠. 5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쓰는 시간이 너무 늘었어요. 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은 줄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해졌어요. 라는 고민입니다. 네. 저도 식당에 가보면 이제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왔는데 다들 핸드폰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광경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셨군요. 일단 엔다 0919님 스라벨이라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동안 휴대전화 사용한 시간을 나타내 주어서 이걸 보고 내가 좀 경각심을 깨달을 수 있다. 모바일 펜스라는 어플도 넌 얼마나 쓰니? 와 같은 어플도 있다고 소개를 많이들 해주셨네요. 아무튼 닉네임 QWE 이하 생략 너무 길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아예 보지 않는 시간을 조금씩 이제 정하면서 나중에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괜찮네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그 유혹이 강력하대요. 유튜브 보고 싶다. 근데 이게 내가 2시간만 참으면 그 이후에는 어쨌든 보고 싶었던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을 늘려가는 그 습관을 들이는데 참 좋다고 하네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그 스마트폰을 맡겨서 나 사용하지 않게 공부나 내 취미생활이나 다 하고 나서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투지폰이나 폴더폰으로 바꾸라는 의견도 있어요. 인스타와 유튜브가 너무 큰 방해 요인이라서 아예 삭제를 해버린 친구도 있네요. 대단하다. 스스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방법은 못 썼는데 저도 오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고민 4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나가면서 새로운 반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해서 걱정이에요. 그나마 친했던 친구들과도 멀어질까 걱정됩니다. 이 시기 때 친구와의 이제 그렇죠. 관계를 중요하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면 친구와 더 친해지기가 쉽다 이런 답변들이 많았어요. 또는 지금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연락처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학교 만나는 날에 나 그때 연락했었던 누구누군데 이렇게 해서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지금 누구나 그렇죠. 하고 있는 고민이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님도 모두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니 너무 맘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익룡님 초등학교 친구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마 새로운 반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좋은 사자성어,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고통에 공감해 주는 것. 네? 최소 배우신 분이네요. 최소 배우신 분 같아요. 다음 고민 3위. 외모, 건강 부분입니다. 일단은 외모 건강에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드름입니다. 답변 짹짹이님 이외에 여러 학생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건데 성장기라서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조금씩 크면서 줄어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흉터가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네. 이게 다 손톱으로 긁어서 난 흉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 여드름이 났을 때 대처를 잘 하셔야 나중에 흉지지 않습니다. 덮으려고 막 피부 화장 두껍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일단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콩님, 일단 절대로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시면 안 돼요. 세수는 물 세안으로 자주 해주시고 여드름 전용 크림을 바르거나 그게 없다면 수분 크림을 잘 발라서 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에 정말 공감해요. 저도 중학교 때 이마에 여드름이 났었는데
더 안 나기 위한 방법 매우 기본적이지만 알려드리자면 위즈 미라클님 세수 깨끗이 하기, 얼굴 만지지 않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얼굴 만지지 않기. 손에 세균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드름이 났을 때 그걸 만진다? 아주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건 깨끗한 거 쓰기. 베개나 얼굴에 닿는 부분들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하기. 아주 중요합니다. 심할 땐 부모님과 상의해 피부과도 가본다 라고 민님이. 호날두 팬님께서 자신이 잘 성장한다고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보라 했습니다. 나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그렇죠. 또 여드름이 안 나요. 그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쓰셔야지 광고하는 화장품이 여러분의 피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의 사회 미의 기준에 맞는 외모와 마른 몸매를 가지고 싶어서 지나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되게 감동적인 댓글들이 많았어요. 강아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만나 뵙지 못했지만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오. 민지아나님, 당신은 지금도 충분해요.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회의 미의 기준 같은 거 꼭 그거에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 라고 써주셨고요. 이 댓글들을 보면 사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이 아무리 뭐 나한테 예쁘다고 해주고 야 너 날씬하다 뭐 키 크다 이렇게 해줘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면 나의 외모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님, 혹시 개그우먼 홍윤아 씨를 아시나요? 홍윤아 씨는 뭐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자신의 운명이고 정체성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매력으로 극복하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점이 내 외모에서 매력이야 라고 찾아내는 거, 못난 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가나다님, 우리 사회의 미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죠? 이것도 맞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의 개성과 매력을 좀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성형이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꼭 하고 싶으면 네. 성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선 본인의 매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쵸. 만약에 우선적이라고 성형으로 생각해요. 외모를 바꿨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미의 기준이, 사회의 미의 기준이 바뀌었어. 그럼 계속해서 외모를 바꾸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자존감이나 나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